네, 기시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유명태 공원이 그런 캐치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이게 유명을 할 때 아마 슬러지가 건조되고 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참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긴 설명해 주신 유명태 공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앞전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기간에 우리 동산동 주민대책위원으로서 활동하신 우리 선생님 성함이 장성진 선생님한테 잠깐 그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시에다가 표명했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산동 주민 장성진입니다. 제가 좀 김용태 시의원님이 올리시는 유심히 보고 있었고 그 위에 또 궁금한 것들 자료도 하고 이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또 제 정치인이 아니니까 많은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계시겠지만 익산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라서 익산의 정치 어떤 방향이랄까 그런 걸 이제 근거는 없지만 있는 것을 느끼면서 자랐었는데 우리 이영태 시의원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도 일명요연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가정하고 추론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일 사이에 인지하지 못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 할 때는 그 지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었는데 오늘은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신 거에서 제가 조금 이제 서운한 건 아니고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똑같이 설명을 한번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합의하고 공론화하는 자리이고 시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만 보고 강권을 만드는 자리인데 예루살렘의 어떤 위험한 이 사실을 얘기한 거는 굉장히 편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활동을 할 때도 이 이국대 시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리 시의 동산동이 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이 나요. 저도 어린데 제가 이게 애들이랑 잡기살하면서 익산시 전체로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익산은 송악동 쪽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동산동 쪽에서 송악동 쪽으로. 근데 어느 시점인가 이게 와서 이상하다. 송악동 오영동 쪽에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정치 역사를 보시면 이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려면 왜 이쪽이 열 끝이라고 제가 표현을 안 했지 그거를 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오류가 있으신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사회자 중립 쪽으로 여기는 당이 아니잖아요.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공론화나 합의에 맞는 어떤 예를 들어줬으면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하셨던 분들한테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제가 좀 거부감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상기가 되셔야 하니까 저는 지금 잘 모르는데 익산 계약서에 익산화수 온위만 처리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어가 설비 원가 이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걸 넣는 이유는요. 이게 통상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이런 걸 넣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면 이 회사는 더 이상 크지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 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굴뚝 얘기하셨는데 하수 슬러지 처리하는 굴뚝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굴뚝하고는 틀려요. 잘 찾아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 슬러지 처리하는 굴뚝이 부성동처럼 높이 올라와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은요, 될 수 있으면 낮춰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 국무 조정을 해야 하잖아요. 환경이라 이런 데서는 이런 대로 해라. 무슨 소리냐. 우리 사는데 어차피 들어올 수 없다면 안 보이게 해줘도 안 보이지. 그 전주 같은 경우는 지하로 넣잖아요. 그래서 국무 조정이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마무리에 되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김현태 시호님께서 익산의 분뇨 냄새가 동산동에 나오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보다는 더 일찍 활동을 하셨을 텐데 익산의 분뇨 냄새는 여기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단언컨대 익산 하수슬러지장에 처리하는 냄새는요, 한 달만 여기에서 사시면은 이 냄새하고 분뇨 냄새하고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런 오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에 나는 분뇨 냄새는 다른 데서 옵니다. 제가 특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장 보시면은 2013년, 14년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런 시설이 들어오느라 인지하고 동산동에서 대책을 끌어내고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중에 반절은 제가 그때 됐던 분들인 것 같아요. 너네 민비현상이다 그러셨어요. 그 시설을 어디다 할 거냐, 왜 막느냐, 냄새 나게 하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희 동에도 100에 10에 7할은 시도 돈이 적고 어려우니까 냄새 안 나고 웬만하면 하는 걸로 하자 하고 3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 여론에 편승하셔가지고 이게 냄새 안 나면 하면 거기 있어야지 다른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들어오면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입장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도. 왜냐하면은 그 합리적인 요구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뭐 밝혀진 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 냄새 나지 않으면은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런 오류를 빼시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7년 감량화 사업 타당사 조사해서 여러 시민단체가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감량화 타당성 감량화 하자고 의견을 냈던 게 저희 시민입니다. 동산동 주민 중에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익산시에 저희 동산동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산동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익산시에 해안을 가지신 공무원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감량화 사업을 국가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여기 그렇게 가자고 해가지고 회사로 가려면 기한을 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보고 이거 한번 해보자 하니까 그때 계셨던 여정 회장님이 이거를 수능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처리하시면서 여기 말씀하셨던 저희가 반납하는 페널티 같은 것도 조절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환경사업을 익산시가 받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조정하신 것 같아요. 저희 시민 입장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거 하신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는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어떻게 저희가 하냐면 하도 주위에서 제가 친구들, 선배들, 사촌, 형, 언론인 통해가지고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너네 거기 아니면은 어디다 가래? 누가 찬성하겠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냄새 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최선의 시설 단 굴뚝은 없애달라. 우리 땅값 떨어지면 그 시설이 소각서 시설이 아닌 걸 내달라. 여기다 이렇게 하려면은 단 우리가 감량화 사업을 하면서 이걸 하니까 이 에너지를 남는 거 이익은 전부 다 동산동에 써야 한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이명태 시원님께서 그때 이것도 단어를 잘못 쓰시는 게 우리 하수슬러지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싸신 분들 처리하신 거 거래가니까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저희가 그때 단적적으로 메탄가스나 하수슬 감량화 사업을 에너지가 나와요. 돈이 생겨야 돼요. 틀림없어 이거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미래산업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돈이 생기는데 동산동에 써라라고 저희가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냄새 나지 않고 우리가 가보던 시설보다 좋고 단
대한민국에서 내조라는 회사가 와야 한다. 조건을 다 들고 다들 바쁘시니까 그 조건을 놓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시장님 만나 뵙고 끝냈어요. 그렇게 결정돼요. 시민사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저희 그런 오류가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돈 생기면, 이익이 생기면 동산동에 무조건 써야 한다. 왜? 말씀하신 대로 이명태 시원이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 위험 요소가 있어요. 위험 요소를 안고 하도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동산동에 있어야 하고 어디 못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험을 담당할 때는 그 이권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돈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한번 해보자 라고 보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장으로 오셔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평화는 밑에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참 슬픈 얘기가 뭐냐면요. 저희가 일을 시작하면서도 하수슬러지하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게.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리적으로 형상도 다르고 갖고 있는 폐기물, 인체의 환경에 위험을 미치는 물질도 달라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찾아보시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평안엠비텍은 음식물 처리 업체인데 개인 사업자예요. 다들 생업에 종사하겠지만 이분이 허가를 받을 때 지금 시점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시점에 어떤 요건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의 사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하면서 힘들었던 게 익산시도 돈이 없지만 이분도 돈이 없고 아까 처리비를 얘기하셨는데 익산시에서 주는 음식물 처리비는요 전국으로 따지면 택도 없어요. 이분한테 뭐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깨끗하고 환경 좋게 살려면요 지금 음식물 처리비 톤당 몇백 원 내시잖아요. 곱하기 10배 내셔야 돼요. 그거를 공론화 해가지고 합의에 이끌어야 돼요. 평안엠비텍 이런 것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려면. 그리고 연결해서 이게 하도 이렇게 섞어놓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뒷장에 가보시면 우리 김영대 시원님께서 김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저희 동산동 주민이 한 건 맞아요. 저희들이 이거 시설 여기서 고사시켜주고 김제로 가면 돈 안 들 거냐 안 들지 않겠냐 얘기했을 때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뭐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식물 처리업체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래? 걔네들이 갑질하면서 돈도 더 달라고 어떻게 할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무조정이에요. 합의와 공론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결하려면 돈 더 내셔야 돼요. 돈 더 내셔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이 대기업 돈 안 벌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평안한 민들은 가난해요. 계속 손해보고 살아가지고 이 양반 투자 여력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공론하는데 김영태 시원님께서 우리를 얘기하셨는데 동산동 입장에서는 주도권이에요. 관점이 동산동이 먼저냐 익산시가 먼저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은 하수정말 처리장이 처음 들어왔던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약된 예인지 모르겠지만 촛불혁명을 하고 지금 한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경상도 또는 그쪽에 그것이지만 익산시 안에서는 또 다른 그게 있잖아요. 과거로 돌릴 수 없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주도권이 피해받은 지역부터 말씀하셨어요. 장정마을 주민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동산동 주민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그래서 합의하고 공론화하고 조정을 하려면요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옮겨서 우리가 돈을 내서 다른 데로 옮기자라고 공론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장황하게 얘기하셨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수슬러지 처리하고 감량하는 데는 돈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고 우리 지역만 벗어나도 다른 지역 가보세요. 거기 하는데 위에다가 뭐 지금 좀 문제가 되지만은 태양광 발전 올리고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만들어요. 기업 말고 이 공공 일을 하는 데서 돈 1억, 2억, 5억은 큰 돈이에요. 공공이기 때문에. 기부하고서도 크게 나라에서 보시잖아요. 그게 돈이 생기는데 그 돈이 저희는 그랬어요. 동산동이 먼저 와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계신 제가 이제 동산동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때 대책위에서
공로에 써둔 게 그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을 빼달라, 다 못 뺀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로라는 기업으로 감남화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동산동에 써달라. 우리가 아닙니다. 동산동. 그리고 그거는 관리를 하는데 온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가지, 12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를 관리하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데다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개선하고 하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이명래 시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좋은데요. 합리적 의심은 의심에 그치고 그 의심에 다른 팩트들을 섞어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토론회를 하면서 저는 예를 들면 여기가 우리 이명택 의원의 의정 보고를 하는 의정 활동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는데 그 의정 보고를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생명, 그다음에 환경, 저도 동산동에 삽니다. 동산동에 살고요. 그런 문제와 직결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옛날에 이 포럼을 할 때는 어떤 의자 배치를 했었냐면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주최측에서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라운드 방식으로 물론 여기가 사각이라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칫 이 설치에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그 방향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그 반대에 동의하는 분들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조금 아쉬운 토론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우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성함을 제가 또 까먹었네요. 장성진님이 말씀을 여러 대목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또 깊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길게 말씀해 주시는 그 대책위원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토론이니까 걱정이 되는 건 치고요. 우리 지금 질문 두 가지인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질문. 네, 아니 지금도 대책위가 있나요? 혹시 전에 그 확대된 대책위인지 아니면 현재도 대책위가 있는지? 2017년 이 결론 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산했어요. 해산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동의를 좀 하는데 왜냐하면 조성동도 소각장 문제가 있었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 주변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도 이제 물론 약속 안 지킨 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요즘은 쓰레기장이 아니라 그 감량화 사업 몇 가지는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감량화하고 이게 그 건조화 요구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지금. 예, 거기에서 근데 그 건조화 시설까지도 동의를 하고 같이 주민들이 충분하게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지. 제 마이크를 그걸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이게 정보가 좀 부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결론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산 씨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공통적 의견이 뭐 시설로 안 하라는 얘기냐 해서 그때 했던 게 하수슬러지 소각시설도 좋은 시설로 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 시설이 없으면 미래에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하고 파악이 됐어요. 감량화 말고 소각시설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럼요. 여기 말씀하신 우리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에요. 이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우리가 반대하면서 악취하면서 음식물까지 우리가 다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하게 했었던 것이 음식물은 김제, 하수슬러지는 그때 이제 지금은 덜한데 그때 이제 문제가 심했던 게 뭐냐면 그 하수슬러지 처리를 군용으로 간다 어쩌러 간다 했는데 그때 또 용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게 화력발전소 충남에 있는 해안에 있는 충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야 그쪽으로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양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시설 안 나오게 단 이거 낮춰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조감도 봤던 게 박스요 그걸 보고 해서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걸 안고 불안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의 공론화하고 시는 국무를 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저희 쪽이 인원이 적으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때 대비하려고 돈을 어떻게 좀 이 기금을 모을 방법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한 게 한 감량화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 생기는 돈을 모아놨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면은 거기에 투입을 하자. 딴 데 쓰지 말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하수슬러지 소각하시라고 음식물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화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들이 보면 좀 이렇게 가다가 단절, 가다가 단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인허가 하는데 뭐 이재용 씨도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강제로 뭐가 있으면 그건 파헤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원래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건 또 그대로 가야지 않나요? 말씀하신 대로 한수슬러지 소각시설까지도 저희가 그때 이제 나왔던 게 건조냐 소각이냐였는데 건조 연료와 얘기하다가 건조 연료화하든 그때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했던 거는 건조 연료화든 소각이든 기술이 서로 이렇게 발전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는 시점에 최고 좋은데 우리가 믿을만한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해당을 한 거죠. 그게 진짜요? 그거는 뭐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 좀 드리고 또 충분히 이야기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철 시장님 재임 시절에 소각 시설이 추진되는 것을 주민들이 절대 반대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박정철 시장님 이걸 수용해서 폐기했던 거고요. 폐기하고 나서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동 주민분들께서 이제 군산에 소각 건조 시설 이런데 서로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야 이게 빠르니까 이게 말씀인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박정철 시장이 우리가 한 때는 반대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어떤 이제 저희가 공격을 받았냐면 이걸 받았어요. 국비 보조를 하면서 익산이 고립됐다 이제 앞으로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여러 명 있는데 어떤 분 아는 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물러난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동산동 주민분들께서 건조시설까지만 가보니까 건조시설은 냄새도 좀 안 나고 잘만 운영하면 괜찮더라. 그래서 건조시설 정도를 차라리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요구가 뭐 말씀하신 데 있었고, 다만 우리 시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으로 결정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동산동 주민들도 참여하셨겠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많이 토론자로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때 이게 정말 정령 대안이냐 우리가 많이 물었고, 익산시 하수도 과장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소각 건조보다는 악취나 미세먼지 뭐 이런 대기오염 물질도 나오지 않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이니까 이렇게 갑시다 라고 해서 감량화 사업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조시설을 그러니까 설령한다는 논의가 되더라도 잠시만요. 시각적으로 감량화서 결정할 때 그 안을 만들어서 이게 드려한대요. 우리 의회나 이렇게 관계되신 분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 의정부 쪽으로가 갔다 오면서 감량화 사업하는 얘기 듣고 그때 이제 이걸 감량화 사업에 우리가 동의를 했어요. 거기 동산동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나서 안이 만들어져가지고 가서도 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토론회 했고,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내용만 잠깐 혹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감량화 시설이든 건조 시설이든 그 당시 논의는 뭐냐면 우리 공공하수 처리장에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공공하수 처리장에 건조를 할 거냐, 소각을 할 거냐, 감량화를 할 거냐. 일단 감량화를 결정을 했고, 주민분들은 나중에 가능하다면 건조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차후로 내셨다고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감량화까지만 하고
네, 내가 또 말씀드린 게 이거는 진짜 나중에 거기 평안랜드 사장님한테 신고하시면 안 돼요. 약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를 도와드려야 하니까 감량화까지만 하고 평안랜드택 사장님은 고사시켰으면 했어요. 근데 이거는 거기 우리 안에 있는 몇몇 사람의 의견이고 이분도 사업을 하셔야 하고 이분도 시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감량화 사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고 나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유지를 했었어요. 저희 단체를. 그런데 자고 나면 얘기가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시원님께서는 안 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다면 거기에 할 수 있으면 왜냐면 땅이 넓으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 좋은지 컴팩트한 게 좋은지 빅이 좋은지 전문가들 말을 들으면 기술이 이렇게 서로 발전하니까 뭐가 좋다 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쩔 수 없다면 뽑아낼 수 없다면 다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시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걸 공방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모든 건조시설이든 뭐든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짓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고 우리 씨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핵심은 왜 그 건조시설이든 무엇이든 그걸 왜 민간 업체에게 인허가를 해줬느냐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는 기본적으로 건조시설도 동산동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 개인 의견은 있지만 건조시설 또한 우리가 지으려고 하면 국비를 70%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또 지을 수가 있어요. 제가 환경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건조시설을 원하시는 대로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우리 재산에다가 지으면 우리는 30억만 내면은 그냥 지금 1년 하수처리비 30억만 한 번 쓰면 평생 이제 앞으로 하수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민간 업체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평생 30억씩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건조시설은 기본적으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건조시설을 한다고 하는 논의가 설령 일어날지언정 이것 또한 동산동 주민들과 다수의 시민들, 의회의 충분한 공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짓더라도 저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짓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만 저는 건조시설은 안 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우리 건조 소각하는 회사는 왕궁에 있다, 우리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처리할 수 있거나 지금 김제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도심 한복판에 이걸 건조시설을 꼭 지으려고 할까? 저는 안 짓고 그냥 감량화 사업으로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저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다만 여러 논의는 더 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죄송한데 특정한 분이 계속해서 마이크를 독점하시면 여기 오신 분들이 약간 예를 들면 그냥 뭐 옛날 토론회 하듯이 그냥 듣다가 가는 거잖아요. 여기 살고 계신 뭐 동성동 주민이시든 아니면 저기 보시면 이 주부분들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얼굴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얘기를 했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주고받는 특징이라고 말씀. 네. 뭐 1분만 좀.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토는 이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점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우리가 봤었거든요. 근데 왕궁 김제는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저희 그때 모임 입장에서는 놉니다고 너무 열악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평안한 게 똑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놓으라는 큰 기업을 얘기했던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전국을 돌아보면 전국이라기 좀 뭔데 이제 다양한 그 업체를 지자체를 돌아보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매너리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업 플러스 지자체 이렇게 한 대가 성공적으로 됩니다. 그건 그렇게 저는 그 기관의 이제 그 경과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저도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83억으로 인수했나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지금 네, 1200 계속 말씀해 주시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1280억을 20년 동안 수익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 말씀드리고요. 2018년 3월에 불허가 됐고 5월달 맞나요? 3월달에 불허가 됐나요? 그러다가 5월달에 우리
시장 선거 앞두고 시장이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12월 달에 허가가 됐어요. 왜 그렇죠? 하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기업의 이익에 행정이 공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말씀을 조금 지금 논의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수 기자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지금 없습니까? 네네. 안 하겠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지금 동산동에서 사시는 분이 옷이 있지 않나요? 저인데요. 저 말고요. 저는 살고 있어요. 네네. 말씀을 좀. 네. 네. 마이크 여기 옆에 있으니까. 네. 그냥 그거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거 잘 몰랐어요. 하수스너지 사업 자체도 잘 몰랐고, 제가 동산동에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됐는데, 그냥 저녁마다 매일매일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체위원회가 있었고 이런 것도 잘 몰랐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되게 저는 이게 김원태 의원님 얘기만 듣다가 실제로 또 하신 분 입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긴 돼요. 근데 일단은 냄새가 나니까 저희가 요즘 이제 문을 안 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냄새가 나고 처음 들어왔던 그 시기부터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그게 답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렇죠. 네. 동산동 주민들이 이제 한번 들어가 주시면은 제가 이거 여기 이렇게 썼다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기 기다렸거든요. 동산동이 결국 납치예요. 이거 뭐 할 때 나한테 해 안 계시는 걸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현대가 이슈가 악취 해결하는 대안이 뭔가, 이게 이슈고 문제고, 이거를 이게 어떤 거를 해결하면 어떤 것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면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악취를 해결할 건가에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렇죠. 근데 이명태 시원을 어제 보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악취가 없어진다는 게 아마 여러분 읽어보면 늘 느껴질 거예요. 근데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함수 의식 부분 보면은 세는 것 같은데, 악취는 이렇게 해서 해고 나면은 이제 관리 비용을 동산동 준비하는 그 관리 비용을 여기서 나는 이명태 시원이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찾아보시면 이 돈이 생기거든요. 이걸로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비용을. 장점은 돈이 없어서 이용 관리를 못했어요. 근데 동산동 주민끼리는 조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은 뭐냐면, 참 저희가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평안의 밑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토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그 유영태 의원도 얘기했지만 의혹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커피 붓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때 냄새가 발생해요. 저희 제연기를 통해서 그것을 태우는데 그러면 그거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냄새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장정마을 같은 경우, 양산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의혹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요. 저기 팔봉동에 보고 계시는 정명희님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봉동에 분명을 살다가 현재는 분마로 이사간 지 한 5년 정도 된 주부입니다. 사실상 동산동에서 악취가 신나게 나오더라는 거는 안지 얼마 안 됐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같은 주부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참 마음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이슈화가 된 건 굴뚝이 사라진 거, 그게 좀 굴뚝에서 온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왜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물론 부산동 주민분들의 고통도 들고 싶어서 왔지만, 일단은 이런 지금 이슈화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왔어요. 맞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악취 민원을 제가 9년 동안 계속 신고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뭐 축사 핑계를 대더라고요. 축사 핑계를 대고 있어서 제가 이제 금발 이사하고 나서 금발 이사하면 정말 악취가 정말 많이 껴있다. 큰일 났구나. 심지어는 어제 아이를 초등학교에 내려주고 초등학교에 내려주고 힘을 내렸는데 악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로 다시 들어오는 게 악취가 그럼 문제는 이제 평생 의심하다 보면 문제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고민을 하고 뭐 의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론화가 돼서 시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의원님께서 6월 13일 시정질문 때 217회 임시 본회의였죠. 처음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 6월 19일날 기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오셔서 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께 사실을 알리셨는데요. 10일 기자회견장 기자회견 다 구체적으로 진행하시고 신문부서 장들이 관련부서 장들이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요. 파주 슬러지 처리 과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능에서 100톤 정도 같은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 이사지가 어떤 방향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2014년도 전 시장님 시절에는 일단 소각은 안 돼라는 결정을 하신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또 감량으로 가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건조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역 내에서 건조를 할 수, 정책적 결정이라기보다는 건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결정과는 다른 가능성을 또 열어두신 거죠. 행정에서. 좀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건조든 소각이든 감량하든 어느 방법이 더 낫고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이고는 저는 판단할 능력도 안 되고 판단할 이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동산동 주민은 아닙니다만 동산동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설이든지 환경기초시설이 추가되는 거에는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판단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정도 가장 그게 첫 번째로 고려됐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슬러지 처리의 가장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소유자원과나 하수과 그날 19일날 6월 19일날 이 하수과다 이제 문의한 결과 이 하수를 인허가 지금 요즘은 처리업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국세원정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주택가, 도시재생과 무관부서 협의를 했는데 하수과는 정작 하수과로만 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다 끊는 했고 그래서 그러면 장기적인 시각에 봤을 때 익산시 하수과는 하수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에 어떤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문제를 넘기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시 과장의 답변이었어요. 그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이유 그리고 이게 10년 넘게 그냥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중대 사안으로 이슈가 되었던 만큼 공론화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하고 정책 결정 어느 방향으로 하든 그에 합당하는 물론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설득력 있는 이 뭔가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이 이명태 의원이 문제 제기한 인허가 과정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정에서 마을 중 5분, 대표성을 띄는 주민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과정, 10년 넘게 이 지지부진한 지난한 세월을
지난 과정에서의 문제 심각성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저녁에 발전 환경 문제, 직접적인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단순한 인허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구속에는 여러 가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밖에서 저는 지역에서 언론사에 일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솔직히 문제 제기하시고 신문에서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 의원께서 비밀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본질이 인허가가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관련 인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본질인데 지금 양상은 충분히 감정 싸움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원님 문제 제기하고 기자회견하고 바로 당시에 노조에서 서시 전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에 프리게트 시간을 의원들 때도 시사회를 하시고 그 위에 노조가 또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님도 보좌를 발표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소모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질은 이건데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걸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줄이면 에어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박경식 선생님 말씀 주시지 않네. 마이크가 그쪽에 좀 전해주실래요?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만 누르시면 이게 배터리가 나간다. 이거는 그냥 목소리도 잘 돼야죠. 네. 아니 제가 저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커서 좀 작게 얘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좀 따왔습니다. 원래는 얘기를 듣는 생각으로 왔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저는 이제 익산 고향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1960년에 태어났죠. 제가 오래오래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익산에 내려온 겁니다. 다시.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서울공대 토목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그 문제에 관해서 가장 전문가일 겁니다. 이 건에 관해서 저보다 전문가는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익산의 악취가 문제가 되나? 익산은 지형 때문에 악취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야지대, 바닷가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고 산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는 평야지대는 악취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산악지역은 산바람이 있고요. 해안가는 바닷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산이 되는데 익산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익산은 악취와 미세먼지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익산 시민들이 먼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가장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왜 당산동이냐? 그거는 수계의 문제입니다. 수계. 물의 흐름. 이게 뭐 시의 어떤 경계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물의 흐름인데요. 익산은 금강수계와 만경강수계가 교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산동 쪽으로는 만경강수계가 가고 있고요. 저쪽에 성남 저쪽으로는 금강수계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을 아무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흘러서 내려오는 가장 하류 지역이 동산동이 됩니다. 그쪽 지역에 그 수처리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기술적으로 악취 문제라든지 폐기물 문제라는 것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도 얘기가 나오시지만 공론화라는 것을 적절하게 거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거치지 않아서 밀실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공론화를 거쳐서 기술자들을 이렇게 쉽게 해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토론을 한다든지 오픈적으로 하면 거의 모든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나라 환경은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가 않아요. 구조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오픈된 구조를 시와 시민단체든 공무원이든 만들어주시면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진다면 꽤 괜찮을 겁니다. 다만 이제 폐기물에 관해서 얘기하겠어요. 하수 처리를 하는 하수 처리장은 필연적으로 지역 때문에 동산동에 있어야 하는데 2차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슬러지라는 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수는 이제 더러운 물인데 그게 처리 공정이 간단합니다. 수영장 큰 거 만들어가지고 플랑크톤을 키우는 거예요. 플랑크톤을 키우면 그 하수 속에 있는 그런 오염물질을 그 플랑크톤이 잘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 오염물질은 분리해낼 수가 없는데 플랑크톤을 키워서 가라앉히면 분리해낼 수가 있고 그 방법으로 물을 맛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정화시켜주면 반드시 폐기물로 플랑크톤의 집합체인 슬러지라는 게 나오는 거고 하수 찌꺼기, 슬러지, 오니 모든 표현이 다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플랑크톤입니다. 그 플랑크톤 자체는 별로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한 2시간만 지나면 급속히 썩어가지고 얘가 단백질 덩어리다 보니까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폐기물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설명드렸고, 발생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좋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왜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폐기물은 거기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은 거기서 처리하지만 폐기물은 다른 데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도 사실 다양한 처리 장소가 있어요. 왜 그 자리에다가 그걸 설치했는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금도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생한 폐기물들은 다른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슬러지 같은 것을 뭐 김제에서 처리한다든지, 실제 우리 익산에 저쪽에 그 왕궁 쪽에 폐기물 슬러지 다른 데 거 갖다가 처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익산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명적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수처리장, 이건 뭐 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수처리 거기서 해야 한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 잡은 것 중에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감량화를 통해서 돈이 많이 생긴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오가스나 무슨 전기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제 돈이 별로 안 생기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로 나온 거를 다시 2차 처리, 3차 처리를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나오는 돈이 그리 다 들어가고도 나중에 보면은 돈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신 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걸 알고 대답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코멘트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잘못하신 분인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텐데요. 아니 잠깐만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관 아니요, 선생님. 거기라는 거. 아니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입산에서 반백 년 동안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다른 토론을 할 때도 제가 얘기를 꼭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토목을 하셨는데
수로 물의 흐름 때문에 거기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익사는 금강수기하고 광개경수기가 있는데 안경이 돌아서 무연동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끝지점을 매입하는 바람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통합동 무연동이 있어야 맞는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수로는 정상적인 수로가 아니고 대간선 수로라 해가지고 일제시대에 농사를 위해서 지은 수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하수정말 시설을 설계한 거는요. 토목공학적 입장에서 굉장히 오류입니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량화 사업을 해서 큰 돈이 된다고 말씀 안 드렸고 제가 말했어요. 1억, 2억이라고 얘기했어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수익은 작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모르는 정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기존의 그 박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토목 원래 공공시설, 인프라 이런 쪽으로 토목 관련해서 계속 일하신 선생님이신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잘못 알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생각한적으로 되지 않고 선생님 두 분 좀 자제해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저기 토론 진행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까 박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은 어떤 내용이 나면 한 번쯤은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씩 듣고 끝나야 되지 이게 주거니 같기 때문에 이제 1분만 얘기해. 복잡하게 되는 거라. 무슨 얘기냐면 밀도 중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밀도 중심은 바뀌어요. 이주돼서 사람들이 거주하니까. 동산동 쪽으로 해가지고 하수술량이 생길 때쯤에 인구 밀도의 중심이 만경강수계라는 만경강수계라고 제가 부르는 만경강수계는 이쪽으로 대간선 수로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쪽에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다가 지금 이 부송동이나 이쪽 동네는 새로 생긴 동네입니다. 완전히 새로 생긴 동네예요. 이쪽은 수계가 물론 여기도 만경강 수계지만 저쪽 오산면 쪽으로 빠져나가는 만경강 수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흥도시예요. 그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밭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는데 이 혐오시설이 역시하는 데가 사람이 있는 데가 잠깐 죄송합니다. 일도의 적용을 잘못하신 거예요. 두 분 조금 자제해주세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제 결론은 뭐냐면 한번 환경시설을 자리 잡고 나면 그게 확장되고 팽창되면서 거기 이제 이게 좀 퍼져가지고 옮기지를 못해요. 박형희 선생님도 지금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네. 뜨거운 건 좋습니다. 저도 동산 주민이고요. 같이 얘기하시자고요. 하시고 우리 정의당 김수현 의원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한번 지금 같이 부정 활동하시면서 같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제 집회 현장에서 봤었는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뭐 이제 드릴 말씀은 없어요. 별 말씀 없고 사실은 같은 의원으로서 너무 많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워낙 환경 문제가 너무 큰데 동료 의원이 이제 이 문제가 뭐 옳고 그른 걸 넘어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시키는 어떤 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사실은 정말 창피한 말이지만 의원들도 자기가 정말 깊게 파는 영역들이 있는데 환경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환경의 어떤 업체를 손대다가 저도 이제 너무 한계를 느끼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익산시에서 너무 많은 환경 문제가 터지면서 또 이제 제가 제 역할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의원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여하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마음을 가진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대체 이걸 개인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좀 사회 수면으로 띄워놓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이제 우리 사회를 보시는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얘기들이 이제 저는 듣는 느낌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마음이 들고 아무튼 이제 그런 시작에 있는 분이 이명택 의원이라고 여기가 시작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오늘 드는 반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동산동의 대책위가 오래전에 꾸려졌었잖아요. 이 소각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 사실을 의원이 아닐 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죄송한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이거를 선진지랑 굉장히 많이 다니셨었고 너무 주민분들이 전문적이셔서 행정이 당하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었을 정도로 당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예, 아니 잠깐만요. 벨트를 당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당하고 안 당하는 게 아닌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 고통의 네.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제 말씀을 선생님 그 오해하신 것 같고 잠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미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거기에서 사시면서 이 문제를 가장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경험하신 대책위 분을 익산 주민 중에, 익산 시민 중에 네. 악취에 처절하지 않은 분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닌 척하고 하시는 거죠. 네,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동 대책위에 활동을 하셨던 분을 만났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오늘 이 자리에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다른 말씀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끼게 들리셨다면 그 지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후에는 뵙고 싶단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는 뵙고 좀 그런 논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아무튼 그래요.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지금 그 송승호 기자님이 되게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논의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기자회견 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거를 올려놓고 이제는 뭐 무슨 위원회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게 다 얹어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들이 이번 기회에 방향을 잡아갈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게 뭐냐면 행정이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행정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행정도 보면 본인들 깜장에서 또 열심히들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도 그 주민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는 어떤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부족했었고 그게 많은 갈등을 일으킨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에게 제일 많이 조금 그랬다면 이래서 차후에 또 말씀드리는 건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와 저는 이 시점을 2019년 7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환경 문제를 익산시에서 좀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 기회를 삼고,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찾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솔직히 의회에서 지금 어려운 조건이지만 어떻게든 저희 영향에서는 그런 게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거를 우리 임현태 의원과 같이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어떡해요? 말을 할수록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를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수습이 안 돼요. 저를 보고 얘기를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 토론회가요. 특정,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의 토론회가 되니 이런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냥 나는 들러리서까 가는 토론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는 겁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차후에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또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시게요. 전화 파트너 있죠? 하시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우리 최기성님, 1년간 미국에 살다 오셨는데 또, 익산 토박이시잖아요.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잠깐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익산에서 48년째 살고 있습니다. 1년만 빼고. 근데 이제 제가 돌아올 때 깜짝 놀랐어요. 돌아오자마자 비염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없었거든요, 비염이. 우리 안개가 껴있는 거예요. 제가 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때 든 생각이 당장에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제가 지금은 외지인을 많이 해가지고 익산에 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밤에만 거의 익산에 있어가지고 가끔 그런 악취들을 느끼는데 이게 보통 뭐 1, 2년 된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내용 잘 몰라요. 동산동에 저희 아버지가 회사가 있으셔가지고 맨날 지나다니긴 하지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거는 악취하고도 저기가 악취고 근본은 또 아닐 거예요. 제가 아프면은 영등동도 낮에도 아니 밤에만 꼭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쯤 악취가 나와.
밤에 나가면 저는 이제 밤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많이 안 자고 술 먹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윤명태 의원님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야 뭐 생활인들이니까 근데 미세하게 밤만 되면 그런 어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쪽 어떤 축사든지 아니면 기업이든지 시청과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알겠지? 이게 안 되나? 아무튼 뭔가 있지 않고서 분명히 원인이 누군가가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는데 부모들이 안 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아침에 되면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시민들은 사실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익산에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익산에 그냥 기대가 없어. 익산에는 다 해서는 안 돼. 얘기해도 안 돼. 내가 실제로 뭐 제가 이런저런 사업 제가 많이 했는데 하나도 외면을 하고 제가 사실 다 알아요. 거기 뭐 근데도 말이 안 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자체에 대한 기대가 없어. 모든 사람이.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라왔고 50여 년, 아니 40여 년 동안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뭐라고 하지? 패배의식. 내가 어느 날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우리 애들이 살고 있는데 이 도시에 대한 기대가 없어. 내가 만난 거의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CEO님들하고 시장님들만 그런 기대가 있어. 왠지 모르겠어. 플랜이 있고 우리에 대한 그런 게 다 있어. 근데 시민들만 없어. 자기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러잖아요. 조금만 들려주실게요. 네. 정리.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의 관심, 이런 토론회가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알아야 사실은 모르잖아요. 뭐 이런 행위 결정을 어떻게 오는 거를 몰라. 우리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죠. 그런 훌륭한 토론회장이 되었으면 아니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고 시민들도 시의원님들처럼 플랜을 가지고 그런 확신이 드는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토론회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 이 제목이 거든요. 살고 싶다. 익산에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익산을 떠나거나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모신 분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조금 우리 익산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사유화를 시키려고 해요. 사유화. 공공시설의 사유화. 예를 들면 물 문제도 사유화를 하려고 해요.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면 비가역성,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계약하죠. 사유화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물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은 비가역적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크게 문제제기하고 다친 시의 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익산시는 시장의 것도 아니고 시의원 것도 아니고 물론 시민으로서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저는 시민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시민이 떠난 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 네. 예, 제가 이제 지금 30초만 할게요. 아까 둘다가 지금 제목을 봐가지고 시민은 익산에 살고 싶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저는 지금 다 익산에 뜰 생각으로 없어요. 익산에 일이 없어요. 저한테 일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는 일이 특이하긴 하지만 근데 내가 떠나고 싶은데 젊은 애들은 있고 싶어 할까? 근데 이제 뭐 부도심을 사야 되니 뭐하니 무슨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표면적인 문제들만 그걸 다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부도심을 다 죽여놓고 네. 조금 우리 토론과 뭐니까 다음 토론 때 좀 말씀을. 아니 이제 제목이 똑같잖아요. 익산에 떠나고 싶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살고 싶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시간이 사실 많이 좀 지나가지고 우리 네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요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시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행위, 정치적 행위든 행정이든 그 기재에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죠. 목표가 그게 시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기업을 위한 거냐, 아니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소수를 위한 거냐. 그건 어떤 행위를 하든 분명히 있죠. 이유가. 저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시 공무원은 당연히 공복이라고 하니까 시민의 권익이나 시민의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법은 좋은 일을 규정하지는 않아요. 좋은 일은 끝도 없이 하라고 그냥 규정 자체를 안 씁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법을 지켰다고 하는 얘기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최소한조차도 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쁜 거에 최소치라고, 나쁜 일을 못하게 하는 최저의 그런 기준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익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피해만 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고, 실제 행정이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시민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충분하게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응당한 대응 방식이에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근데 행정이 나는 법을 지켰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것처럼 정말 궁색한 대응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누구나 지키는 거예요. 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시민들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공무원은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있으라고 이름을 해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을 허물어서 공산군 주민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고 익산 시민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설득력도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감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 이후로 역대 어떤 시장이나 공무원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대량화해서 밝힌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한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문제가 해결은커녕 오히려 자꾸 축적되고 쌓이고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시민들은 뭔가 밑으로 야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는 따로 놀고 시민들은 또 시민대로 억울한 고통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하수슬러지 문제도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 시행정도 그렇게 밝혀야 돼요. 이걸 함으로써 도대체 어떤 이익이 시민한테 갔는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행정한테, 시장한테. 저는 앞으로 공동대책위 하면서 물어볼 거거든요. 시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악취 관련해서 그렇고 하수도 장정마을, 남산에서 법적으로 정말 다 처리했는데 우리가 정말 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안 된다. 저는 그 했을 때 그 행위하고 행위에 맞게 이 행위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시민한테 왔는지 한번 되묻고 싶은 거고.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마인드 문제가 아니고 절차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는 시작되는 단계가 있고 발생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시 사후 약관부입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발생 자체를 안 하게 막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정이 자꾸 문제를 야기하는 정책들을 해요. 그러니까 시행정에서 그런 문제 잘못된 행정을 할 수 없게끔 아예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이게 보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행정이 대응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라든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정마을처럼 암에 걸리고 죽어가는 시민들이 생겼을 때 그걸 구제하는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과 시스템, 어떤 조례와 제도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없다. 일산시에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
하나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이런 것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터지든 그 매뉴얼대로 잘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 지역만의 문제가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일산 전반의 문제이고, 그러긴 하지만 발생한 지역, 장전마을처럼, 안산처럼, 동산동처럼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이 훨씬 몇 배, 몇십 배의 고통을 겪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훨씬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상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환경 관련된 민원에서 파악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하설리가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많이 하셨지만 특별하게 그 요지는 그거거든요. 동산동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 우선으로 해서 그런 것이 좀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혹시 나 이 말씀을 꼭 들고 가고 싶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 말고요. 네.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없으면 우리 이명택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우리 조금 전에 이영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어떤 대책, 대안을 좀 마련하는 방법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정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 주시고 아까 장성진 님도 참여하셔가지고 오히려 한쪽으로만 흐르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충분히 그런 말씀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의견들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의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월에 이런 거가 들어와서 2018년 1월에 그러니까 업체가 매각되고 이런 거가 들어왔고 11월에 허가가 나갔는데 몰랐던 겁니다. 의원으로서 그런 사실조차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근데 물론 너무 은밀히 진행했기 때문에 알기 힘들었어요. 하여튼 근데 뒤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장을 다니는 과정에 그것의 문제점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 인허가 과정에 대단히 많은 어떤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된 거지만 83억에 매각된 회사가 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이 전제 어찌 보면 옵션으로 해서 추후에 실제로 110억을 받았다 이렇게 전 대표께서 인터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과의 어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인허가 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어떤 도감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도 되게 의문이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이런 것들을 잘하라고 시민들이 선출해 주셨는데 일단 지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무능했든 저희들이 무능하게 만든 행정이 있었든 하여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가 당연히 지금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이라도 인허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되고 이런 공론의 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역할이다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번 논의가 이렇게 일어나서 저는 아까 동산동 주민분들이 이제 의견도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저 개인의 의견도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또 좀 어떤 게 정말 좋은 대안인지도 저는 이번에 도출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대안까지 도출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 거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를 꺼내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의외로 시민들 모르고 했어도 끝났으니까 그냥 그만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산동에는
더 이상의 시설을 늘리지 않으면서 여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 아까 말씀 동산동 주민들에게 뭐 우리가 지금 남부권 도서관을 지어주자는가 여러 가지 동산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봐온 환경 피해만으로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 어떤 시설 하나 더 지어서 그 시설로 인해서 지원이 늘어난다는 그건 전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으로만도 충분히 어떤 그에 맞는 어떤 환경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유배해드릴 수 있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그것을 위해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작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지역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일어나서 어떤 하수 슬러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는지 저는 그 좋은 대안을 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면 좋겠고 아까 김세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가겠습니다. 그런 그 노력에 대해서 다 끝났으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좀 마시고 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는 거 저는 그게 좀 필요하겠다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11번째 환경 포럼 10월 배고파가지고요. 라이프 익산 포럼 11번째 포럼 환경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